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례 처리 방식을 조선과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히데요시 사례. 처리 방식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소금을 채운 관복 착용. 목적. 부패 방지 당시 방부 기술이 미약. 권위 유지 장례 기간 동안 신분에 맞는 품격 유지. 특징 실질적으로는 간이 방부술에 가까움. 불교식 장례와 신불습합의 영향도 있었음. 조선. 처리 방식 절대 개복하지 않음. 시신은 그대로 습. 수에 입히기 염습. 시신 싸기 입관 절차 진행. 부패 방지법. 여름에는 얼음을 사용하거나 향, 약재 박하, 지자, 창포 등을 넣음. 국조 오레이에 따라 왕의 장례는 시신을 건드리지 않고 성스러움 유지가 원칙. 의미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유교적 관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때문. 중국 명청시대. 처리 방식 조선과 유사하게 내장을 꺼내는 일은 거의 없음. 황실 장례 향약, 황토, 금박, 진귀한 비단으로 싸서 부패를 최대한 늦춤. 부패 방지법 옥으로 된 장식품이나 구슬을 입에 물리거나 금은으로 된 관을 씌운 금관옥의 풍습. 의미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성스러운 보존을 중시. 비교 정리. 일본 히데요시 실용적. 부패 방지를 위해 개복 소금. 권위 유지를 중시. 조선 유교적 가치관. 시신 절대 훼손 금지. 약재 얼음 등으로 방부. 중국 내장 제거 X. 대신 금옥약재 비단으로 부패 억제. 신성화 강조. 즉, 일본은 다이묘나 무장의 장례에서 현실적 문제 해결에 집중한 반면 조선과 중국은 신체 보존과 성스러움을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신 부패를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부 처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개복해서 소금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었고 유교적 장례 예법에 맞춰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시신 방부 처리 방법. 1. 얼음 사용. 여름철에는 빙고에서 꺼낸 얼음을 시신 곁에 두거나 관 안에 함께 넣어 부패를 늦췄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큰 얼음을 잘라 시신 아래에 깔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왕이나 왕비 장례 때 얼음을 동원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2. 향약과 약재. 시신의 부패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향과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예치자, 창포, 박하, 침향, 사향, 용뇌, 보르네올 등. 이는 부패 억제와 동시에 잡귀를 쫓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3. 옷과 겹겹에 싸게.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힌 뒤 여러 겹이 천과 배로 감쌌습니다. 국조 오레이에 따르면 왕이나 사대부의 경우 매우 두텁게 감싸 공기가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반 백성도 가능한 범위에서 비슷한 절차를 따름. 4. 목관관 보강. 시신을 넣는 관 안에 숯, 석회, 향약가루 등을 함께 넣기도 했습니다. 습기를 흡수하고 부패를 더디게 하기 위함. 5. 입에 구슬 물리기. 왕실에서는 시신의 입에 옥이나 수정 구슬을 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전래된 함구 풍습으로 방부 효과보다는 영혼을 맑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컸습니다. 특징 요약. 절대 개복하지 않음 신체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유교적 관념의 실천. 주된 방법 얼음, 향약, 약재, 천으로 감싸기, 관 안의 흡습제. 왕실에서는 얼음과 향약을 대규모로 사용해 일반인보다 훨씬 철저히 보존. 정리하면 조선시대 시신 방부법은 훼손 금지 자연제어 음향약재를 활용한 부패 지연이 핵심이었습니다.